네,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9시 더킹 방송의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어느덧 또 한 주의 마지막을 이렇게 또 불타는 금요일을 또 마무리하러 제가 왔습니다. 자, 사실 이번 주 한 주가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쉽지는 않은 또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하루하루가 급변했었습니다. 어느 날은 또 급등이 나오고 어느 날은 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이번 주 한 주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도 역시나 이번 주 정말 바쁘게 정말 이 하락장에서 과연 하락하지 않는 종목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지수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수가 설 이후에는 어떻게 변하면서 그 뒤에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할 건지 자 이거 분석하느라고 저 이번 주 한 주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금요일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시장 전망과 그리고 어떠한 종목군들이 현재 시장에서 살아서 그리고 다음 시장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이후에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대부분들 아마 내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라고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걱정되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종목들 아래 하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같이 이 생방송 시간 안에 전부 다 보내주셔야 제가 또 한 분 한 분 정성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또 화이팅 있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하루하루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치열한 싸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주식시장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이 전쟁터 준비한 사람들은 분명히 이번 전쟁터가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전쟁 정말 준비 못한 사람들은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과거에도 사실 우리 조선시대 때 바로 선조 때죠. 선조 때 준비하지 못했다가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지 못했다가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났듯이 역시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지 못하면 갑자기 느닷없는 악재에서 대응이 힘듭니다. 그런데 준비하신 분들은 그나마 덜 스트레스 받고 이번 장세 같은 장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대응 능력 차이인 건데 도대체 왜 이런 시장이 나오는 거고 그럼 앞으로 어떤 대응 능력을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화면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화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좀 내용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도대체가 왜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패닉 장세가 나오는가?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미국장이 하락을 하면 유럽 시장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 증시를 필두로 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 증시까지도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어떻습니까? 베트남 지수 장중에 7.2%대 급락이 나오는 날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뭐 니케이 지수도 5%대, 뭐 이웃나라 일본이죠. 일본만 보더라도 니케이 지수가 5%대 하락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옆나라 같은 중국은요. 중국도 역시나 장중에 4%대 급락이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웃 국가들도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분들이 힘든 한 주입니다. 여러분들만 결코 힘든 건 아닙니다. 자, 누구나 힘든 조건, 누구나 힘든 상황, 모든 조건이 동일시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음 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대응을 하신 분들입니다. 분명히 제가 단적인 예시를 들어드렸었죠. 지난 밀양 화재 사건 때는 대응이 늦춰졌기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그만큼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잘 됐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 없이 무난히 지나갔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1월 달부터 사실 지수가 하락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드렸고 현금 비중을 40% 정도는 확보를 해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현금 확보하셨나요? 아마 열에 한두 명 정도는 확보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8, 9명은 확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대응 능력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국채금리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할까요? 사실 국채금리,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호재성입니다. 왜? 물론 단순히 봤을 때는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안전 자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 커지게 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을 매도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기간적인 시선입니다. 길게 봤을 때는요. 경기 상황이 좋기 때문에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거라 길게 봤을 때는 상승장의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자료도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 다음 화면 보도록 할까요? 자, 요거 조금 아마 약간은 흐릴 수도 있겠지만 잘 보이시면 보입니다. 자, 이게 역대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었던 시기를 제가 준비를 해온 도표입니다. 자, 과거에 우리 1993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벌써 6차례의 국채 금리가 급격한 상승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1993년부터 94년까지, 그리고 1998년부터 2000년,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이런 모습을 제가 6차례의 국채 금리 급격한 상승을 했었던 시점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때 과연 지수는 어떻게 됐느냐? 자, 보실까요? 실제로는 지수들이 전부 다 상승했다라는 거죠. 그동안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국채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건 경기가 좋기 때문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라 국채금리 상승 이후에는 증시 역시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장세에 하락이 크게 나올까요? 저는 역시 상승을 위한 쉬어주는 장세라고 봅니다. 결국 상승을 하다가도 그냥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상승을 하다가도 한 번쯤은 쉬었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뒷동산에 올라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냥 정상까지 가는 것보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평지길도 나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증시도. 결국은 쉬어주는 장세인데, 근데 이 쉬어주는 장세가 크게 조정이 나오는 부분은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계속 시크릿 노트와 더킹 방송에서 항상 강조드리는 주식시장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했죠?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국내 시장의 수급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급의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지수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상승하는 개별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 뭐 하셨죠? 신용 끌어다가 썼습니다. 미수 끌어다가 썼습니다. 또는 스탁농 끌어다가 썼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돈은 요 정도 수준인데 신용, 미수, 스탁농 같은 이런 대출 개념이죠. 결국은 빚입니다.
이 빚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이 빚, 결국은 이 물량을 소화를 해야지만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유독 이번에 하락이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수급의 안정성 부족입니다. 요거는 제가 잠시 뒤에 차트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책 섹터가 없다라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정말 삼성전자 이번에 액면 분할 이슈도 있었고 또 역시나 뭐 여러 가지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액면 분할한다라고도 했고 사실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 결국은 사실 뭐 지주사가 아니죠. 자사주 매입이 이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램 가격에 대한 공포감도 존재하다 보니 하이닉스 역시나 지금 주가에서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동안 지수를 상승시켰던 거는 사실 여러분들 IT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IT입니다. 지난 2017년 1년 동안 지수 자체를 상승을 이끌었던 건 IT 기업들인데 이 IT 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섹터가 없다 보니 지수가 유독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누군가는 IT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제약바이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제약바이오 시총들 큽니다. 하지만 그거는 코스닥 시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비중은 IT 비중이 가장 크고 결국 제약도 지수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지 IT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지금 시장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지난해 워낙 기업들의 실적 전부 다 잘 나온 상태입니다. 글쎄요, 2016년 대비해서 워낙 실적도 잘 나왔는데 그 실적 대비해서 이익률 증가한 기업이 대체로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매매를 한 종목들 혹시 실적들 보셨나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 시즌이라 아직은 덜 나온 종목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이 전분기 대비해서 또는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분명히 좋지 못하게 나왔을 겁니다. 4분기 실적 대다수 기업들이 이번에 좋지 못한 결과가 나오니 결국은 낙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자, 이러니 2월달 조정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조정장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들? 과연 어디까지 이 조정장이 나올까요? 글쎄요, 저는 다음 주까지는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쎄요, 한 달 내지는 2달까지도 가능한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화면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 제가 이번 1월 말에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마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1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수가 크게 하락 나왔고 다시 한번 뭐 반등을 주는 것 같더니만 결국은 다시 크게 낙폭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어제장에는 또 웃긴 게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오늘장 약한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미증시하고 연동돼서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건 수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어떻습니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증시가 지금 불안하다는 거죠. 국채금리에 의해서 지금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을 매도하는 모습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데 기관들은 그래도 다행히도 사줍니다. 투신이나 연기금들은 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싼 기업들은
기업들이 저점 매수로 겨우겨우 방어 중입니다. 자,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이 봐야 될 종목들은 사실 이 투신과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관심을 가져두셔야 됩니다. 왜? 사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기관들이 매집한 종목들은 시장 반등 시에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가장 크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 특히나 투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 관심을 잘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면 주식시장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선물시장도 매일매일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포지션을 전환을 해야 시장 저점이 확인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환율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국채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따져봐야겠지만 1차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로 전환이 돼야 시장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두 번째로는 자, 제가 지난번에 이 ADR이라는 걸 알려드렸을 겁니다. 지수가 과열됐는지 또는 과매도 구간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 ADR입니다. 자, 120% 이상이 상승 나왔을 때 지수는 과열 구간이라고 했고, 이 과열 구간이 돼버리면 중소형주들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120% 찍고 나서 이제 이 ADR이 지표가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추가 하락이 저는 더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디까지요? 글쎄요. 지금 현재 100까지에 올라온 상태인데 저는 이게 90 내지는 80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와야지 과매도 구간으로 포착이 되고 그 뒤부터 지수가 반등 나온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당분간 시장이 바로 회복 장세라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보여드릴 주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장이 크게 떨어졌다고 공포감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주식 별거 있겠습니까? 제가 주식시장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장 한두 번 본 거 아닙니다. 지금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야 정말 무서운 장이죠. 종목들 많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공포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적 좋은 종목들 주워 담아야 될 만한 기회의 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설 전까지는 좋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로 모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현금 마련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는 저점에서 주워 담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화면상으로 그럼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번 박스권 장세가 좀 나올 것이고, 반등 나온다라면 다시 하락하고 반등 나온다면 다시 하락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번 810포인트 내지는 820포인트 요 구간 지키면서요. 예시로 드리자면 지난 2015년 워낙 이제 제약바이오의 시세가 크게 올라갔다가 지난 4월 달에 이 ADR 기준으로 120% 이상 좀 나왔었죠. 나오고 나서 과열 구간 포착되고 당시에 4월 달, 5월 달 지수가 좀 크게 한 번은 출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ADR 기준 크게 떨어지면서 80까지 떨어졌습니다. 80%까지. 자, 80%까지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지수가 반등 나오죠. 반등 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냥 상승장이 아니라 이 구간대에서 오히려 박스권 장세가 나옵니다. 자, 박스권 장세가 언제까지 나오느냐? 거의 2달 정도의 박스권 장세가 나왔습니다. 상승장이라기보다는 종목들의 시세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요 안에서 주가가 갇히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구간 동안에는 사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는 종목을 축소하시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 내지는 실적주들만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만 매집을 해놔야 그 뒤에 더 큰 시장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더 큰 시장이. 그만큼 더 큰 시장이 옵니다.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박스권 장세 이후에 시장은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 시기가 지난 2015년 4월, 5월 달처럼 한 달 내지는 2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 뒤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 그렇게 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 사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만큼 실적 좋고요. 또는 투신 기관들 사는 종목들. 저는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사실 KRX 300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이번에 결국 새로운 신 KRX 300 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기관들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종목군들의 기관들의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 헬스케어. 물론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KRX 지수에 들어가는 헬스케어 종목들입니다. 대다수의 제약바이오는 힘들 겁니다. 몇 종목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살아남을 건데 그게 바로 KRX 300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입니다. 내지는 또는 뭐 엔터주 또는 중국주들 이런 종목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손실을 안 주고 수익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KRX 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앞으로 증시에서 살아남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의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투자 여부의 결정은 투자자 각자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종목들 오고 있을 텐데, 역시 이 금요일인데 오늘 사실 뭐 올림픽 개최하는 날입니다. 근데 올림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종목이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그 답답함 전부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답답함 풀 수 있느냐? 아래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1899-0294번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답답한 종목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해서 이 시간 안에 전부 다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종목 한 종목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분의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번호 뒷번호 9997님의 종목입니다. 자, 옵트론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가 8,000원입니다. 비중이 20%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왔는데, 자, 옵트론텍이라는 종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듀얼 카메라 관련된 종목이죠. 대표적으로 이 삼성 갤럭시 시리즈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 듀얼 카메라 달린 핸드폰이 혹시 어떤 기종인지 아십니까? 바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존의 갤럭시보단 갤럭시 노트 시리즈의 바로 수혜주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가 언제 나옵니까? 여름철. 글쎄요. 초가을이나 약간 여름에서 가을쯤으로 갈 때쯤에 나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아마 8월인가 9월 달쯤에 출시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옵트론텍은 사실 그때 주가가 가장 크게 올라가야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당연히 7, 8월 달에 옵트론텍 선침해 하셔야 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힌트까지 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은 새로운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라 아직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현재는 지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오고 나서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결국은 이 바닥권까지 주가가 내려왔던 거죠. 지난 12월 달까지는 시장 소외줍니다. 그러다가 이번 1월 달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요거는 보통 항상 매년 있었던 효과입니다. 자, 보실까요? 과거로 가보면 2017년에도 2016년 연말까지 하락을 하다가 2017년 초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딛고 나서 상승을 하는데 연초에 잠깐 상승해 놓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주가가 갇혀버립니다. 그러면서 4월달, 5월달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 나올 때 6, 7, 8월 달에 크게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그 뒤에는 이슈가 끝나면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2017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잠깐 반짝였다가 또다시 4개월, 5개월, 6개월 거의 주가가 박스권에서 또 갇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갇혔다가 갤럭시 시리즈가 나올 때 주가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옵트론텍이라는 종목 언제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갤럭시 노트 시리즈 나오기 전에 보통 한두 달 내지는 3개월 전에 선침해야 됩니다. 저는 이 옵트론텍 보통 3개월 전에 선침해 예전에도 자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여러분들도 지금은 짧게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구간이고 나중에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때 상당히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 손절가를 잡자라면 앞전 추세 라인인 6,500원 구간대. 자, 여기는 최종적으로 바닥입니다. 이 바닥까지 깨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6,500원 손절가 잡으셔야 되고 올라오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텐데요. 자, 이번에 주봉상으로도 눌림목 나왔다가 반등이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반등 나오는 대신에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가 당장은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죠. 지난 연초 그리고 2016년 연초 똑같은 형상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골든크로스에 상승 나왔다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다시 상승을 달렸듯이 이번에도 한 달 정도는 조정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두 달 정도 바라보시고 손절가 6,500원 잡으시고 조금 반등 시에 약수익에서 정리하셨다가 나중에 여름에 다시 한번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 종목은 사실 시장 하락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시기가 조금은 안 맞았던 겁니다. 좋은 종목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종목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자,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뒷번호 9000번이시고요. 자, 종목명이 안랩입니다. 500주 정도를 갖고 있는데 58,500원에 매입을 해놨습니다. 자, 손절이라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더 가야 되나?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자, 안랩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이 V3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안랩이라는 회사 자체만으로 보자면 정말 엄지를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상당히 기술력도 좋고요. 제가 이 종목의 재무제표를 2년 전에 한번 뜯어봤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너무나 실적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종목은 실적주라기보다는 테마주로 봐야 됩니다. 왜요? 결국 안랩의 대표 누굽니까? 지금 바로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시죠. 자, 결국은 테마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행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이번 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지방선거 테마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그 부분은 그분의 행보에 의해서 어떻게 바뀔지는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는 그동안 상승 잘 나왔습니다. 뭐 상승이 뭐 계단 형식으로도 갔다가 뭐 눌렸다가, 근데 요 위에서 희한하게 약간 쌍봉 내지는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가 어떻게 되죠? 중장기적인 추세가 깨졌습니다. 요 자리가 이제 시장 때문에 밀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방선거 테마주 이런 거는 시장 탓은 아닙니다. 왜? 결국 테마주는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좀 빠지는 폭이 조금 불안하죠. 자, 만약에 시장이 반등 나와서 이 구간 바로 어디냐? 56,100원 위에 이 종목의 시세를 앉혀놓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정고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세를 올려놓지 못하고 다시 꼬그라진다. 이 종목이 53,500원이 깨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다시 추가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과거에도요, 사실 지방선거 관리주로 이 관리 종목으로, 자, 보시면 지난 2012년 때 대선이 끝나고 2013년과 2014년, 그러니까 결국 2014년에 이 지방선거였죠. 2014년에 지방선거 때는 어떻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앞전에 사실 바로 1년 전에 주가가 이미 수혜를 봤었고, 그 뒤에는 주가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수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앞전에 시세 반영이 다 됩니다. 언제? 5, 6개월 전에 이미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잘 대응을 하셔라. 손절가는 저는 5,350,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53,5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손절가 짧게 잡고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약수익에서 정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사실 시장 탓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또 뒷번호 4274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쿠첸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뒷번호, 자, 이 매수가가 9,500원입니다. 비중이 15%인데 손절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쿠첸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전기밥솥 관련된 종목이죠. 전기밥솥, 여러분들 전기밥솥 언제 주가가 움직이죠? 바로 중국 테마가 있을 때 밥솥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왜? 사실 중국인들이, 여행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많이 사는 제품들을 봤을 때 소비주 중에서 화장품 또는 뭐 생리대, 유아용품, 그리고 밥통, 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또 밥통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기밥솥 워낙 기술력도 좋고 세계인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 볼 때 움직이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 평창 올림픽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면 많은 여행객들 들어오겠죠. 당연히 소비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음 주 뭡니까? 설날 아니라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입니다. 그러니 사실 시기적으로는 지금이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쿠첸이라는 종목을 보기 전에 쿠쿠홈시스라는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쿠전자입니다. 똑같은 전기밥솥 관련된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역시나 이번에 시장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 나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찌됐건 간에 시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상승을 나올 것이다. 또는 뭐 이제 밥통, 같은 밥통 관련된 종목이 아니라 여행 관련된 종목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꼭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모두 투어 역시 이번 시장에서 상승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저는 이 쿠첸 역시 이번에 시장 하락 때문에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지만 반등도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미 급등이 나왔다가 눌리고 나서 여기에서 원래는 한 차례 시세가 더 나왔어야 됐는데
시장 하락 때문에 예상보다 추세가 꺾였습니다. 장기 평선 121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 앞전 추세인 8,240원을 지킨다라면 이 구간대에서 저는 바로 여기죠. 9,000원하고 이 8,250원 요 구간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오히려 다시 주가가 상승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손절하기에는 조금 아깝습니다. 대신에 원칙적으로 손절가 8,250원 잡으시고 이 구간만 깨지지 않으면 조금 더 홀딩을 하셨다가 반등 나오면 수익 보고 나가셔도 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첸이라는 종목을 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 보도록 할까요? 뒷번호 1688님의 종목입니다. 잘생긴 이모동 전문가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항상 냉철한 판단력으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제 종목도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이고요. 49,80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자, 이 비중이 상당히 크신데,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실적은 좋게 나왔던데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종목이 사실 바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이죠. 이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종목인데, 자,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급은 분명히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화면상으로 수급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수급만으로 봤을 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기간 수급을 먼저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투신의 수급이죠. 그동안 시장 하락 나올 때도 역시나 투신들 매수세 꾸준하게 들어왔습니다. 좋다라는 겁니다. 시장 하락 나옴에도 불구하고 산다. 이거는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으로 봤을 땐 저는 이 종목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실 제약바이오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시장에 의해서 또는 지수에 의해서 상승했었던 게 바로 이 제약주입니다. 자, 여기 구간대에서 사실 뭐 쌍봉까지는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쌍봉 나오고 나서 이제 베어마켓이 나온 거죠. 상당히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평선도 5일선과 21선 또는 61선 간의 이 이격도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크면 눌러야 합니다. 앞전에도 이격도가 크니까 조정 나왔었죠. 이격도가 생기니까 눌림목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이격도를 줄인 만큼 중기 추세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구간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홀딩 하셔야 됩니다. 홀딩을 하셔야 되고, 다만 우리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조금은 높게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금 상승을 나오게 되면 비중을 축소했다가 오히려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평단을 더 낮출 수 있고 더 크게 수익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종목 걱정하지 마시고 손절가 39,000원 잡으신 다음에 더 갖고 가셔서 수익 전환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종목들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요 종목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뒷번호 7654님의 종목입니다. 신라젠이란 종목이고 103,000원입니다. 103,0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신라젠이란 종목,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종목 상담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지난 11월 달부터 주가 하락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에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애도 내 여자친구 집착하는 거 당연히 남자 입장에서는 안 좋습니다. 반대로 남자가 집착해도 상대방인 여자는 안 좋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종목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매수가가 103,000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하락 나오면 가장 약한 섹터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전문가님, 근데 이상한데요? 오늘 명문제약 상승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명문제약은 치매 치료 관련해서 테마주입니다. 테마는 제약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치매 투자를 하겠다라, 이 치매 치료제, 치매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관련된 치매 치료제 제약주들만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제약주 어떻게 되고 있죠? 계속 지금 추세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밑에 저점이 깨지게 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앞전에 제가 이 전고점 회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11월 21일 날 대량 거래가 터뜨려지면서 이 구간에서 윗꼬리를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회복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밀리고 박스권에서 횡보 내지는 추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밀렸다라는 건 추세적으로 86,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하단으로 길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기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박스 흐름 나오다가 추세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이 종목을 욕심 부리지 마시고 손절가 86,000원을 잡으시고 만약에 반등 나오더라도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까지는 조금은 가능할 수 있으니 매수가 부근에서 저는 이 종목을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종목은 지난 12월 달에 제가 12월 27일 날 매수하면은 단기적으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관심 종목을 제시해드렸던 건데 지금은 너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종목을 또 지금 종목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뒷번호 1799님의 종목입니다. 자, 스맥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매수가 4,060원입니다. 비중이 30%입니다. 꼭꼭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요. 스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맥이라는 종목,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입니다. 사실 이 스맥이라는 종목이, 보통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시세가 붙습니다. 뭐 이제 산업용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이 안타까운 건 4차 산업 관련된 종목인데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시세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워낙 이런 종목들에도 신용이라든지 미수, 스탁론 같은 빚이 많습니다. 그러면 보통 하락장에서 가장 약한 종목 중에 제약바이오하고 4차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맥이 지난 10월 달부터 이미 바닥권에서 쌍바닥 찍고 주가가 N자형 패턴 형식으로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다시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으나 여기 딛고 나서 시장이 너무 좋으니 그대로 그냥 상승이 계속 나왔던 겁니다. 뭐 근데 길게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게 보시면 이미 사실 쌍봉 그리고 주가가 그렇죠. 베어마켓입니다. 결국 이래 추세가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연 이 중기 추세를 지키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이 중기 추세를. 자, 3,840원입니다. 3,840원. 오늘 종가 부근이 사실은 최종적인 저점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이 종목은 뭐 3,500원까지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월요일 날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 빠져서라기보다는 이 종목 사실 시총도 워낙 작아서 더 크게 빠지는 겁니다.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자, 3,840원 손절가 잡으시고요. 만약에 반등 나오더라도 정고점이죠. 4,100원까지 짧게 좀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스맥이라는 종목까지 봤고요. 또 한 종목 또 짧게 보도록 할까요? 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짧게 종목을 보자면 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4898님의 종목이죠. 넥슨 GT 14,900원에 비중 20% 손실이 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넥슨 GT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냥 바로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넥슨 GT가 듀랑고라는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 날이 바로 이날이었는데요. 보통 게임은 신작 출시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출시가 되면 주가가 하락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게임의 매출이 잘 나온다? 뒤에 추가적으로 후파동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듀랑고가 예상보다는 조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6년 동안 개발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많이 생겼고 사람들이 좀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다 보니 주가가 좀 하락 나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에게 대묻고 싶은 게 혹시 오래 갖고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래 갖고 갈 자신이 있다라면 버티십시오. 하지만 오래 갖고 갈 자신 없다라면 저라면 짧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게임 업종에 대한 이 긍정적인 모습은 있으나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큰 파동 나온 다음에 요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은 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1,400원 부근인데 이 11,400원이 깨지게 되면은 이 중기 크로스가 깨지기 때문에 중기 추세가 깨지기 때문에 10,000원 밑으로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게임의 모멘텀이 남아있다면 나중에라도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11,400원 잡으시고 저는 이번 다음 주에 이 종목이 반등이 못 나온다라면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만약에 반등 나온다 그렇다면 이 종목을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거나 온라인 공개방송 오셔서 저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종목군들이 상당히 조금 좋지 못한 종목들 많습니다. 시장 하락했다라기보다는 종목의 매수 포인트가 조금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시장 저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든 비중 축소해서 현금으로 좋은 종목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시장 저점에서 꼭 사야 되는 KRX 300 지수 있는 종목군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꼭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 힘든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이 날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종목들 너무 투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시장 최저점 어딘지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